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우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고 계시는 제네시스 GV60 전시 현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차량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공개가 됐고요. 저는 지금 압구정에 위치한 제네시스 GV60 특별 전시관 같은 곳에 지금 와 있습니다. 차량이 굉장히 실제로 보니까 이 볼륨감이 있고요. 첫인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번째 eGMP 플랫폼으로 기반으로 해서 개발된 전기차인데요. 사실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G80 모델이 이제 전기차가 있었죠. 하지만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G80 내연기관 차량을 이제 개조를 해서 만든 그 내연기관 기반의 전기차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eGMP를 통해서 이제 전기차 플랫폼으로 개발된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의 GV60 그러니까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제네시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는 이제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030년에는 이제 모든 내연기관 차량들을 없애겠다. 오로지 전기차 브랜드로 거듭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GV60이 이 전동화 전략의 시작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요, 이 디자인과 한번 실내 공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요. 조만간 있을 시승을 통해서 이 성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전면부 디자인.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가 기존의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디자인들이 상당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새로운 이 GMP 플랫폼을 좀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디자인에 도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 이 두 개의 라인으로 된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처럼 좀 표현이 되고 있죠. 이 구성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 앞쪽에 있는 두 개가 헤드램프고요. 뒤쪽에 있는 세 개가 주간주행등입니다. 사실 이 별도의 주간주행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 없이 5개의 라인 중에 앞에 2개가 헤드램프, 뒤쪽에 3개가 주간주행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에도 요 3개가 깜빡이면서 방향지시등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방향지시등은 이렇게 해서 깜빡깜빡하게 되고요. 크롬 소재를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블랙의 하이글로시 소재라든지 약간 매트한 재질의 이런 소재들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 볼 수가 있고요. 자, 전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 독특하게도 이 그릴 디자인이 상당히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프론트 범퍼에 위치하는 곳에 거대한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형상화되어 있는데요. 이 세단 모델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헤드램프와 같은 선상에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위치해 있었는데 이 GV60 같은 경우는 좀 더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닛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거대한 판으로 구성된 이 크램쉘 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아이오닉 5나 기아 EV6와도 좀 동일한 형태이죠. 자, 측면으로 봐보면요. 굉장히 독특한 이 비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네시스 브랜드는 좀 우아한 형태의 푸른 세단 이미지로 좀 시작한 브랜드죠. 하지만 이렇게 지금 이제 GV60이라든지 SUV 모델에 와서는 조금 프로포션이 바뀌었습니다. 그간 그 제네시스 브랜드의 세단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부터 요 타이어까지, 요 타이어 끝까지 오는 요 비율이 28대 72 정도의 비율이었습니다. 앞에가 28, 나머지가 이제 72의 비율이었는데요. 지금 GV60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의 비율이 25입니다. 조금 더 앞쪽 타이어를 좀 앞쪽으로 당기고 이 앞쪽의 길이가 좀 많이 짧아졌죠. 이런 것들이 사실 기존의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가 추구하던 디자인 비율과는 조금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또 내연기관이 아니라 이제 eGMP라는 전기차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이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 기존의 제네시스 차량들의 그 비율, 차량의 비율과는 조금 차이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더 넓은 실내 공간, eGMP를 통해서 차량 안쪽의 실내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 이런 점에 있어서는 기존의 그 제네시스 브랜드의 세단들과 좀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 차량의 비율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타이어 역시 굉장히 크죠. 짧은 차량의 이 오버행을 이 큰 타이어가 더해지면서 굉장히 비율이 굉장히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GV60을 단순하게 전기차, 효율 좋은 전기차로 포지셔닝 한다기보다는 운전을 즐길 수 있는 차량으로 좀 많은 소비자들에게 좀 각인시키기 위한 이런 구성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대형 21인치 타이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전체적인 비율이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이 위쪽에는 몰딩까지 더해지면서 이 휠이 있는 이 위치가 정말 커 보이죠. 이런 것
덕분에 측면에서 이미지가 굉장히 좀 더 스포티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아이오닉에서 봤던 이게 디지털 사이드 미러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량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V자 형태의 이런 디자인 요소가 더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번개 모양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기차임을 좀 강조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저쪽에 보시면 이제 고정 형태의 이 스포일러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리어 램프의 형태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감아 들어가는 이 형태, 그리고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그 GV80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란히 일자 형태의 이 리어 램프가 적용이 됐었죠. 하지만 GV60은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형태로 좀 변주를 주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도 이렇게 차량마다 조금씩 디자인의 변주를 주고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나 제네시스 GV60도 이 프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쪽에 보면은 네, 공간을 보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에 4륜구동 모델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4륜구동 같은 경우에 한 20리터 정도의 수납 공간, 프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50리터 정도의 수납 공간을 확보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20리터 정도가 되는 공간이네요. 자, 이제 1열 공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외관 같은 경우에 상당히 볼륨감 있는 이 외관을 보여줬던 반면, 이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디지털화된, 그리고 라운드 처리된 이러한 모양 조형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쪽에 사이드 미러를 조절할 수 있는 이 다이얼이 위치해 있는데요. 상당히 독특한 형태네요.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좌우로 움직이면 이렇게 화면이 좌우로 움직이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로 조정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도어 트림의 레버들도 동그란 형태로 되어 있고, 자, 한번 앉아보죠. 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동그란 형태입니다. D컷 타입은 아니고요. 동그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내 구성이 굉장히 다 곡선 형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도 잘 어울리는 동그란 형태가 되어 있고, 투스포크 타입의 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사실 손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쥐고 있는 상태에서도 다 이 부분을 다 쥐지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버튼도 상당히 좀 큼직큼직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운전할 때 좀 사용하기는 편할 것 같아요. 버튼을 누를 때 다른 버튼과 겹치는 것 없이 이렇게 버튼을 누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아래 토글 버튼들도 굉장히 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이제 브레이크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러한 레버들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터치 버튼이 있는데, 이거 벤츠에서 많이 봤던 이러한 기능이기도 하죠. 이제 손가락을 옮겨서 눌러서 뭐 좌우의 버튼들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계기판상에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 역시 기존의 제네시스 브랜드 상위 다른 SUV 모델에서 봤던 이런 대형 계기판들도,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화면 구성도 지금 여태까지는 보지 못했던 이런 위젯 기능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이 상당히 좀 강조된 이 버튼들도, 이러한 메뉴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선명하게 모든 정보들을 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카페라든지 카투홈 이런 것들도 뭐 당연히 되어 있고요. EV 모드 같은 경우에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은 뭐 남은 주행거리라든지 배터리 잔량 이런 것들, 그다음 가까운 충전소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주행거리 같은 것들도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구성이 깔끔하게 바뀌었네요. 보기 좋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공장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라운드 처리된 이런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뭐 터치 방식의 이런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다 버튼들도 손가락이 닿았을 때 이제 아래에서 톡톡 올라오는 햅틱 반응들이 있는 이런 터치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키보드 타입의 이런 버튼들도 있고요. 아래쪽에 C 타입의 포트 2개, 그 다음에 USB 이 빌트인 캠과 관련된 이 USB 포트인 것 같습니다. 하나가 또 추가가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있고, 이 운전석과 조수석 아래쪽이 그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팅 타입이라고 하죠. 센터 콘솔이 좀 플로팅 타입으로 좀 떠 있는 상태인데, 이 아래쪽으로 공간이 있는데 뭐 따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그냥 바닥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스피어 타입의 기어 노브인데요. 시동을 끄고 켜면은 이 구체가 돌아가면서 보이게 되는데요. 뒤쪽에 크리스탈 무늬가 굉장히 좀 아름답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실 주행할 때는 좀 볼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그 앞에 컨트롤러 타입의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조작부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제 주행 모드를 바꾸게 됩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세 가지 주행 모드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이 꼽는 형태의 이런 패드도 마련되어 있고,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3단계 열선, 통풍 기능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제네시스 브랜드답게 거의 모든 중요한 옵션들이 모두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뭐 그렇게 깊진 않네요. 깊진 않지만 그래도 뭐 사용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앞쪽에 이제 글로우박스 같은 경우에 이 손잡이가 가운데가 아니라 이 측면 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조금 더 이 글로우박스를 열기 쉽게 되어 있고요. 아이오닉 5처럼 이렇게 서랍 형태로 길게 열리는 이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이가 아이오닉 5보다는 뭐 깊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디자인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사이드 미러도 함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공간 역시 기존의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볼 수 없었던 조금은 더 젊은 이미지, 디지털화된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특히 이제 이 구체 형태의 기어노브가 굉장히 인상적인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열 공간 한번 살펴보면요. 2열 공간도 역시 이 뒤쪽에 보시면 굉장히 평평한 이 플로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전기차 EGMP 플랫폼을 사용한 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차량의 바닥면이 굉장히 평평하게 마감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내연기관 차량과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또 아이오닉 5나 기아 EV6에서 봤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닥이 평평하긴 하지만 조금 높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탑승할 때 좀 올라탄다는 느낌이 다른 내연기관 차량들과는 달리 좀 올라탄다는 느낌이 나는데, 이 하부에 이제 배터리가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제네시스 G80 그 전동화 모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가 내연기관 차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배터리가 이 2열 시트 아래까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부의 공간이 상당히 좀 높이가 올라오면서 약간 무릎이 이렇게 들리는 시트 포지션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GV80은 그런 일은 없겠죠. 자, 앞쪽에 보시면 시트 구성 같은 경우에 3개의 헤드레스트를 갖춘 시트가 마련되어 있고, 앞쪽에는 C타입 포트 2개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여유가 있고요. 역시나 아이오닉 5나 기아 EV6에서도 이 실내 공간에 대한 뭐 불만이라든지 좁다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 GV60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는 이런 공간이고요. 제가 키가 170인데 이 정도 주먹 하나 정도의 머리 공간이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량의 크기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제네시스 브랜드의 좀 엔트리 SUV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머리 공간이 키가 크신 분들에게 좁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자, 차량의 도어 쪽에 보면은 보통 이제 앞쪽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 동그란 형태의 디자인 요소들이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도어 핸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동그란 형태, 컵홀더도 이쪽에 위치를 해 있네요. 지금 암레스트를 열어보면 이쪽에 컵홀더도 있긴 한데, 지금 도어 쪽에도 이렇게 컵홀더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여기에 열선 버튼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버튼도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글라스 쪽에는 이렇게 가림막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적재 공간 한번 살펴보죠. 자, 리어 스포일러 쪽에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것을 잠깐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를 시승기를 통해서 소개해드릴 때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V2L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 어댑터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기는 좋겠지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넓은 공간이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위쪽에 좀 배터리라든지 전기 파워트레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좀 바닥이 좀 올라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특별한 점,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레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수납 공간도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시트를 모두 접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2열 쪽의 평탄화가 사실 각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좀 평탄화가 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경사가 좀 있어서 조금 매트를 깔아도 아마 차박은 조금 불편한 자세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2열 시트와 이 적재 공간 사이에 그 틈새 없이 아주 마감은 잘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GV60 한번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제네시스 브랜드의 이제 신차가 출시가 됐죠. 거기다 최초의 전기차 EGMP를 사용한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전기차라는 점에서 좀 의의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차량 같은 경우는 화이트 색상입니다. 약간 좀 무광의 이런 화이트 질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약간 미드 컬러의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완성도가 일단은 디자인이라든지 실내 공간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강한 차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조만간 또 시승을 통해서 또 성능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네시스 GV60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후륜 모델, 그 다음 스탠다드 4륜구동 모델, 그 다음에 성능을 좀 강조한 퍼포먼스 모델,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트림마다 성능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